자, 이제 이전 영상 마지막에서 말씀드린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내용인 콤프턴 산란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산란 실험이에요. 산란, 흩어지는 거죠? 어지럽게 흩어지는 겁니다. 뿌릴 한자에다가 흩어질 한자예요. 아시겠어요? 중구난방으로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얘가 어떻게, 콤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느냐? X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X선이요. 이 X선을 흑연판에다 조인 겁니다. 흑연판. 탄소로 돼 있죠? 아주 얇게 갈아놓은 흑연판에다가 이 X선을 비췄어요. 이 비췄더니 X선이 흑연판에 부딪힌 다음에 일정한 방향 없이, 특정한 방향 없이 막 산란되더래요. 흩어지더래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흑연판이 있는데 X선을 쪼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흩어진 거예요. 산란이 된 거예요. 그럼 고전역학적으로 따진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어나야 되죠. 즉 쪼여준 이 X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흩어지기만, 방향만 변했으니까 산란돼서 나오는 이 X선, 욕소의 이 X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입사한 X선 에너지는 산란된 X선 에너지와 같아야 돼요. 고전역학으로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어나야 돼요.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는 X선의 이 파장이 같다는 얘기예요. 파장. 입사한 걸 람다 제로, 산란된 걸 람다라고 하면 이 람다와 람다 제로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같지가 않더랍니다. 같지가 않고 산란된 게 오히려 파장이 길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파장이 길어져요? 그러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자, 에너지는요. HF라고 그랬죠? 진동수와 파장은 역수관계죠.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 짧아지죠. 진동수가 작아지죠. 진동수가 작아지면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줄어들었으면 감소한 에너지는 어디 갔을까? 그 감소한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얘가 가정을 한 겁니다. X선을 광자라고 한다면, 광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입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입자가 들어가서 전자가 나오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모자란 에너지, 줄어들어서 생기는 모자란 에너지가 이 전자가 나오는 에너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걸 글로 정의하면 입사한 X선 에너지는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튀어나온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산란된 X선 에너지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성립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탄성 충돌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때 탄성 충돌이 일어난다. 그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은 딱 이게 성립이 되죠. 즉 입자라고 했을 때 이 법칙이 X선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즉 들어간 HF 에너지는 산란된 HF의 새로운 파장이 갖는 에너지 요거요. 더하기 광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탄성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가 보존이 된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어나죠. 그쵸? 또 탄성 충돌은요, 운동량 보존도 일어나죠.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콤프턴은 산란 실험을 통해서 빛은 입자적 성질이다 라는 게 또 한번, 입자적 성질이 있다는 게 또 한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광전 효과는 어디다 쓰느냐? 이미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다이오드에서 한 겁니다. 다이오드에서 발광 다이오드가 아니라 광 다이오드 했어요. 발광 다이오드는 뭐였습니까?
이거는요. 전류가 들어가면은요. 빛이 나오는 거죠. 전류라고 해야겠군요. 그렇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발광이 아니라 광다이오드는요. 광다이오드는요. 빛이 들어가면은 전류가 흐르죠. 그럼 빛이 들어가면 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자가 나온 거예요. 전자의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럼 멀쩡하던 게 전자가 생겼다는 얘기, 흘러갔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전자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광다이오드가 바로 이 광전 효과입니다. 그럼 이 광다이오드를 어디다 쓸까요? 이걸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이 광다이오드에 사용하는 게 영상장치요. 영상장치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있고 위에다가 전극판을 붙여놔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리냐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거를 여기가 P형, N형, 이쪽에다가 금속판이에요. 전류를 연결한 겁니다. 전압을 연결해주는 금속판들을 이렇게 놔요. 쭉 놔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빛을 비춰요. 이쪽에다 전압을 거는 겁니다. 전압을 거는데 플러스 전압을 걸어요. 먼저 플러스 전압을 걸어요. 플러스 전압을. 이건 0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걸어줬어요. 그럼 빛이 들어가면 한 개 진동수보다 큰 빛만 들어가면 전자가 튀어나간다 그랬죠. 튀어나가요. 어디로 가요? N형으로 가요. 전자가 이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는 양공이 생기죠. 요건 자유전자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전자들은 다 이쪽에 모이겠죠. 이렇게. 이 옆은 아직 전압을 안 걸어줬습니다. 그렇죠? 광다이오드예요. 빛을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갔잖아요.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전압을 걸었죠? 여기다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도 전압을 또 걸어요. 플러스 전압을. 0 아닙니다. 그럼 여기 걸려있고 여기도 전압이 걸려있으니까 전자들은 쫙 옆으로 이렇게 골고루 배열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배열이 된 상태에서 여기 전압을 없애요. 0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만 걸리죠. 그럼 전자들은 또 여기만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쪽은 사라지고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요. 그러면 다시 또 전자들이 일렬로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또 전압을 없애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은 다시 이쪽으로 몰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이동시켜요. 전자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차례대로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빛의 세기가 세게 들어왔으면 전자가 많이 생성돼서 저장이 됐을 테니까 많은 전류가 흐를 거고. 됐습니까? 그럼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요. 많은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센 빛이 들어왔구나. 밝은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자가 조금만 채워져서 전류가 조금만 흘러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약하게 들어왔구나. 즉 어두운 거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밝고 어두운 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가세요? 그럼 이거는 밝고 어두운 것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색깔은 간단해요. 필터 입히는 겁니다. RGB 필터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걸 여기다가 각각에다가 이렇게 입혀요. 각각에다 입혀갖고 이동을 시키면 되죠. 여기다가 빨간색 입혀보세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빨간색에 관한 정보만 여기 저장이 되겠죠. 빨간색이 강렬하게 들어와요. 그럼 빨간색에 해당하는 전자들이 많이 생기고 거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영상을 재생할 때는요. 전류가 있죠?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여기서 빛이 이걸 통해서 많이 나갈 테니까 빨간색이 강렬하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가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 정보를 담는 겁니다. 이게 바로 CCD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 같은 거에 그 화면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소자요. 결합 소자라고 하는 거. 그게 이겁니다. 이게 CCD가 뭐의 약자냐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차지 커플인가? 그럴 겁니다. 차지 커플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커플드 디바이스, 장치니까 디바이스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CCD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저장을 해요. 이게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입자성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광합성은 광전 효과와 유사하다 그랬죠. 그렇죠? 광전 효과와 유사한 게 광합성이라고 했는데, 이 광합성 설명하는데 또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거를 알고자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광전 효과와 왜 유사하다고 하는지 설명해 줄 건데,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이 내용은 광합성은 광전 효과와 유사하다라는 걸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 왜 유사한지는 원리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광합성은 광전 효과와 유사한 반응이다 라는 걸로만 그냥 암기를 했었죠. 근데 일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왜 이게 광합성이 광전 효과와 유사한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났더니 비로소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를 하던 학생들이. 그래서 이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생물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 겁니다. 행여라도 생물학에서 이거를 광합성을 배우신 분들은 생물학에서 배운 광합성이 광전 효과와 유사하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광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